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전투를 벌인다면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이 1,000만 발에 육박하는 포탄과 1,000기의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31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 일명 2+2 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러시아에 만여 명의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ussia has been training DPRK soldiers in artillery, UAVs, basic infantry operations, including trench clearing, indicating that they fully intend to use these forces in frontline operations. Should these troops engage in combat or combat support operations against Ukraine, they would become legitimate military targets.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북한군이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될 것이라며 북한군의 이번 전쟁 참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The Kremlin's North Korean gambit just underscores how badly Putin's war has gone and how much trouble he's in. This is the first time in more than a century that Russia has welcomed foreign troops onto its own soil.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도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가장 강력한 언어로 이를 규탄했다면서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일체의 불법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더욱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유럽 지역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향후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바탕으로 상황 전개에 따른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 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이 속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심정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1,000만 발에 육박하는 포탄과 1,000여 기의 미사일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그 포탄은 수백만 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백만 발이 200만 발, 100만 발, 200만 발이 아니고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한 1,000여 발 정도 현재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2+2 회담이 끝난 뒤 조태열 장관과 별도로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더불어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대한 무력 시위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간으로 31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전했고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ICBM이 약 86분간 비행했으며 정점 고도는 약 7,000km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 당시 비행시간인 74분을 넘는 역대 최장 시간이며 북한의 ICBM 도발은 올해 들어 처음이고 지난해 12월 화성 18형 발사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ICBM 발사 현장에서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영내 정세를 격화시키고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면서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션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며 북한이 주민들의 안위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런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불안정한 행동 중단과 대화 관여를 요구한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이날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규탄하며 지속적인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와 러시아의 총알바지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도발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파병 국면에서 국제사회가 자꾸 문제를 삼으면서 이걸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약에 따라서 뭐 국제법제 안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핵국가 대 핵국가의 동맹이야. 함부로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발신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향후에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메시지 보낸 거라고 봐야겠죠.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 대선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미국 본토 공격을 상정한 전략 도발이라는 점에서 대미 압박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31일 북한의 ICBM 발사 규탄을 위해 전화통화를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번 발사가 북한이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고 발표한 이후에 이뤄진 점에 주목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들은 또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3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31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엔은 이날 사무총장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 불법 발사는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단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의도를 보여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이날 캐서린 웨스트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는 영내 안정을 심각히 훼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영국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새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8,000명이 최전선 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구체적 정보에도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요청으로 3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측은 새로운 북한 파병 정보를 제시하며 러시아 대표부를 추궁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북한군 8,000명이 최전선 지역에 배치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했습니다. We just received some information just coming in minutes ago that indicates that there are right now 8,000 DPRK soldiers in Kursk Oblast. And I have a very respectful question for my Russian colleague. Does Russia still maintain that there are no DPRK troops in Russia? That's my only question. 미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군의 구체적 병력 규모와 최전선 주둔을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이에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안나 예프스티크네바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은 북한 무기 조달과 군사협력 제공을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미국 외에도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수천 명의 젊은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불법적인 거래를 추구하는 데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본성이 드러난다고 비판했고, 일본도 북한군 파병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Russia has waged this unjustifiable war at the expenses of innocent people's lives in Ukraine. And is now attempting to sustain it by bringing foreign troops from a notorious pariah regime, one which consistently violates international laws an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continue to closely monitor this development with serious concern, including the imminent risk that these troops may take direct part in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which would constitute a grav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UN Charter. 한편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며 우크라이나 총알바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전날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군 파병 사실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사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캐서린 브루커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주재 미국 대사대리는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SCE 상설 이사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투입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OSCE 주재 미국 대표부에 따르면 브루커 대사대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이는 러시아가 자체 병력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며 절박함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위험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의 무기 사용을 훈련시키거나 북한 군인들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은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커 대사대리는 북한군의 전투 투입은 러시아 입장에서 매우 무모하고 불안정한 일이 될 것이라며 대응 방안에 대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모든 범위의 추가 정책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XP 파워는 최근 북한 미사일에서 부품이 나온 서방 기업들 중 하나로 자신들이 지목된 데 대해 그 부품은 위조품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그릭스 최고 경영자는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인 독립반부패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관련 보고서를 알고 있다며 북한에서 어떤 사업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진을 검토한 결과 해당 부품이 위조품인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러한 종류의 저가 전자부품 위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위스 반도체 기업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28일 VOA에 당사 제품을 의도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묵인하지 않는다며 무역 규정과 수출 통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30일 러시아 침공을 지원한 400개 가까운 기업과 개인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수행 중인 러시아에 첨단 기술과 장비를 공급하는 데 연루된 275개 대상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밝히고 150개가 넘는 러시아 국내 방위 및 자재, 기술, 제조, 항공우주 기업들을 제재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국무부도 같은 날 대러 제재 회피 차단을 위해 120개 이상의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했으며 이들 제재 대상은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윌리 아드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주요 도구와 기술 유통을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장비 능력을 약화시키고 제재 회피 노력을 막는다는 결의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3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30일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성명에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이 최근 러시아에 입국한 500명 규모의 북한군 장교 가운데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각 2-3천 명 단위 최소 5개 제대로 편성돼 있으며 러시아군 부대에 통합 편성됨으로써 파병 사실을 은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다면 그들은 시신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 위원장에게 그러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충고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31일 중동의 고위관리를 파견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해결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브렛 맥커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 북아프리카 조정관, 아모스 호스타인 미국 대통령 특사 등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중동 지역을 관리하는 미국 중부사령부 에릭 쿠릴라 사령관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충돌 그리고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앞으로 1-2주 안에 이스라엘과 분쟁 당사자들 간의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협상을 낙관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나임 카셈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는 어제 최고 수장으로 선출된 뒤 첫 연설을 통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조만간 방위 협력을 포함하는 양자 전략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1일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준비 중인 러시아, 이란 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에 관한 조약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약을 통해 국방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맺고 영내 및 국제적 차원의 평화 안보를 위해 상호작용하려는 당사국들의 열망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 등을 제공했다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의심을 받아왔지만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